안녕하세요, 건물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마 제목을 보고 오셨겠지만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시계 컬렉션 그리고 앞으로의 저의 계획,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저의 시계 컬렉션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셨거든요. 근데 이 시계 취미라는 게 계속 어떻게든 기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욕심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죠. 계속 다른 게 갖고 싶고, 그러다 보면 사고 팔고 물론 뭐 제가 돈이 많다면 계속 사서 모으겠지만, 사실 제가 이번에 시계를 좀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왜 정리를 했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의 앞으로의 계획,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 정리를 좀 했는데, 일단 먼저 현재 저의 시계 컬렉션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참고로 제가 구입한 지 오래된 순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 모델은 저의 슈퍼 애장품이죠. 다마스코 DC56 SI 블랙 판다인데, 제가 다마스코라는 독일 브랜드를 처음 접했던 건 대략 2012년 정도 될 겁니다. 2011년? 사실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제가 제일 처음에 샀던 모델은 기억은 납니다. 바로 DA37 블랙인데, 당시에는 이 다마스코라는 브랜드를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아마 제가 그냥 이 브랜드에 너무 매료가 되어 가지고 그때 파고들어서 많이 홍보도 하고 나름, 그래서 다마스코 본사에서도 다마스코 코리아 파더 이렇게 붙여줄 만큼 제가 정말 많이 좋아했거든요. 지금도 물론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델 저 모델 다 해서 대략 한 10개 정도는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이 모델을 사야겠다, 그게 바로 DC56 SI 블랙 판다입니다. 당시에는 이 모델이 나름 끝판왕이었거든요. 지금은 이 모델보다 더 좋은 모델이 나왔지만, 원래 이 모델은 그레이 컬러의 아이스하드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제가 저만의 시계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그때 커스텀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케이스만 블랙 다미스트 코팅이 된 케이스로 교체를 했고, 또 제가 저만의 시계를 만들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케이스백도 보면 인그레이빙을 해놓았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정말 오래 했거든요. 거의 10대 고등학교 시절부터 거의 20대를 같이 함께한,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실바나스 윈드러너, 이 캐릭터가 이끄는 포세이큰 군단 문장을 여기에다가 인그래빙을 해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덕후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모델은 어떻게 보면 정말 전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시계, 거기에다가 여기에 들어간 무브먼트도 상당히 업그레이드를 해놨거든요. 지금 뭐 흔해졌지만 당시에는 최고급 기술이라고 생각이 되는 실리콘 헤어스프링, 또 파테 필립이 사용하는 자이로맥스 밸런스 휠, 거기에다가 파워 리저브는 55시간으로 늘려놨고, 또 로터에는 세라믹 볼 베어링을 넣어서 상당한 로터 효율을 높였습니다. 거기다가 케이스 크기도 40mm에다가 크로노그래프 기능이 들어간, 사실 지금 이 스펙에 비슷한 시계가 아마 진의 756 그거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작은 마이크로 브랜드 같은 이 다마스코 회사가 시계에 관련된 특허를 150개나 넘게 가지고 있는 데다가 인하우스 무브먼트도 개발을 상당히 빨리도 했고, 정말 일반 다른 브랜드하고는 차별화된 그냥 마이크로 브랜드 느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약간 독립시계 브랜드 같은 그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줘요. 특히나 다마스코가 독일 군수업체로 또 유명하죠. 실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델은 에어버스 파일럿이나 테스터들이 실제로 착용하는 걸로도 알려져 있고, 그때 제가 이 모델 총 커스텀 비용까지 다 해가지고 대략 한 500만원 정도? 그 당시에 제가 이 시계를 500만원 주고 했다고 하면 거의 미친 소리 들었죠. 어떻게 보면 이 모델도 제가 꽤 산지 오래된 모델입니다. 정확하게는 2016년에 구입을 했던 것 같은데, 현재는 단종이 되어가지고 안 나와요. 그리고 이 모델은 출시 당시에 42mm라는 이 케이스 크기가 아주 파격적인 사이즈였거든요. 그래서 일명 파네라이의 마니아들, 파네리스트들에게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오히려 이 모델을 보고 이거 정말 황금 사이즈다, 무조건 사야지, 그렇게 다짐을 했었는데, 제가 보디빌딩 대회를 많이 준비를 할 때였거든요. 어느 날 운동하다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의 와이프이자 전 여친 갑자기 전화해서 부산에 놀러가자, 그렇게 해서 백화점으로 가서 시계를 사고 맛있는 거 먹고 집에 온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나름 추억이 있는 시계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잘 가지고 있을 정도로 정말 좋아하는 시계이고, 그냥 저는 이 모델을 빈티지가 될 때까지 착용을 하려고 해요. 파네라이 시계도 롤렉스 시계 못지않게 빈티지가 되어도 정말 멋있거든요. 참고로 이 모델
모델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찍은 리뷰가 있으니까 그 영상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초창기에 찍었을 거예요. 오래됐죠. 당시 제가 구입 가격은 한 840만원 할인받고 그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이번에도 파네라이 시계입니다. 제가 파네라이 시계를 굉장히 좋아하는 걸 많이 아실 텐데, 원래 파네리스트라고 하면 파네라이 시계를 대략 한 5피스, 10피스 정말 많이 가지고 있죠. 하지만 저는 아쉽게도 현재 2피스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계 유튜버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시계를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다. 자, 이번에 제가 소개할 모델은 루미노르 팸 0037입니다. 자, 이 모델 특징은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케이스 크기가 47mm로 오리지널 사이즈라고 불리는데, 이렇게 정말 커도 데일리 시계로 착용하고 다닐 정도로 정말 아직도 만족하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사실 이 모델을 사기 전에는 고정관념이 있었거든요. 야, 저 시계 어떻게 착용하고 다니지? 사실 디자인보다는 그냥 어떻게 착용하고 다니지? 그게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쳐다도 안 봤는데 어떻게 좋은 기회가 와가지고 제가 실제로 착용을 해보고 지내다 보니까 아, 역시 오리지널 느낌은 다르구나. 왜 사람들이 열광하는지 알겠다. 이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보면 이 상당한 볼륨감을 자랑하는 이 슈퍼돔 사파이어 크리스터 글라스, 다른 모델하고 차별화된 1940 라디오 미러 케이스, 실제로 루미노르지만 라디오 미러 케이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볼륨감도 빵빵하고 클래식한 느낌도 나고 덩치만 컸지 실제 느낌은 완전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케이스백도 납작한 형태라서 착용감이 상당히 좋아요. 여기에 파네라이 정품 러버 스트랩까지 한다. 그러면 착용감이 정말 최고입니다. 이 모델도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리뷰한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은 브레게 마린 5517. 이 모델은 제가 산지 벌써 2년 가까이 되어 가거든요. 재작년 9월? 그때 구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때 제가 살 때 스포츠 시계를 뭘로 살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던 시기였는데, 특히 그때는 스포츠 시계나 롤렉스 시계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던 시계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피를 주고 저희 드림워치인 오데마픽의 로열워크 존버 울트라신으로 가느냐, 아니면 프리미엄이 아예 없는 스포츠 시계로 가느냐, 인기 모델하고 아닌 모델, 이렇게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고르고 골라서 결국에는 그 당시에는 프리미엄이 전혀 없는 이 브레게 마린 5517 골드 모델, 지금도 정말 잘 샀다는 생각이 들어요. 골드 모델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지 않나, 하이엔드 스포츠 시계 중에서. 이 가격이면 다른 브랜드는 골드 모델을 못 사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 샀다는 생각이 들고, 가격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 모델 특징은 스포츠 시계이지만 또 클래식한 느낌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가지고 어느 룩에나 다 잘 어울려서 제가 정말 자주 착용하기도 하고, 생각보다 활용도가 정말 높은, 특히 이 모델은 최상급 하이엔드 포지션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피니싱이나 무브먼트 모든 부분이 정말 만족감을 배로 줍니다. 제가 리뷰를 하다 보면 카메라로 정말 많이 보거든요. 확실히 브레게가 왜 브레게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 정도로 잘 해놓았습니다. 현재 시계 시장 흐름상 약간 저평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브레게가.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참고로 이 모델도 제가 리뷰한 영상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모델은 그때 당시 할인받고 한 3,300만원 그렇게 주고 산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식 가격이 4,153만원으로 많이 올랐더라고요. 야, 시계 시장 전체적인 가격이 올랐다고 생각은 했는데 제가 산 모델이 이만큼 오른 거 보니까 확실히 오르긴 올랐네요. 이 모델은 제가 작년 3월달에 구입을 했죠. 이 모델을 왜 샀냐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세라믹 소재의 케이스, 또 독일 비유렌 파일럿 시계 디자인,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브랜드 네임밸류 IWC 그냥 완벽합니다. 3박자. 거기다가 9시 방향의 탑건 영화의 SFTI 로고까지 들어가서 이거는 정말 사야 된다, 보자마자. 그렇게 해서 바로 샀거든요. 정말 오래 착용해도 재밌겠다. 이 모델 특이한 게 뭐냐면 실제 교육을 이수한 장교들한테 주는 모델이라서 일반 고객들한테 파는 모델하고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스펙상. 어떤 점이 다르냐면 무브먼트가 일단 달라요. 탑 그레이드의 셀리턴 무브먼트, 그 대신 파워 리저브를 조금 더 늘렸다는 점.
그리고 크라운 피니싱이 살짝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모델에서 정말 놀랬던 게 뭐였냐면 그 세라믹 소재 케이스 특성상 깨지는 문제들이 조금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자주 생기냐면 러그 스프링바에 의해서 장력에 의해서 많이 깨지거든요. 근데 이 모델은 러그 홀 부분 안에 깨지지 말라고 플라스틱 광화 링을 넣었습니다. 정말 이런 거 보면 센스가 있다. 가격은 제가 당시에 할인받고 대략 한 730만원? 이 모델도 제 영상이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제가 세이코에서 꼭 사야 하는 다이버 시계가 있다. 그렇다면 저는 이 SKX013을 고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산 건데, 그럼 왜 007이나 009를 안 사고 013을 샀냐? 제 영상에서도 말했는데, 첫 번째로 미니멀한 다이버 시계가 갖고 싶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013 피니싱이 훨씬 더 좋아요. 좀 더 잘 만든 느낌? 그런 느낌을 정말 많이 주거든요. 그리고 의외로 다이버 시계 중에서 주빌리 브레이슬릿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다이버 시계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013을 산 거고, 또 여기에 타이틀 있죠. ISO 6425 인증을 받은 최저가 다이버 시계, 이런 것도 제가 구입하는데 한몫을 했던 것 같네요. 여러모로 그냥 굉장히 마음에 드는 모델입니다. 현재는 단종이 되었는데 제가 구입했던 가격은 중고로 대략 한 30만원? 그 정도 주고 샀던 걸로 기억을 하네요. 이 모델은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모델이죠. 롤렉스 서브마리너 데이트 커밋. 제가 작년 10월에 아마 구입을 했는데, 이 커밋은 제가 꼭 경험을 해보고 싶었던 다이버 시계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연식도 있고 상태도 그렇게 좋은 게 잘 없는 데다가 가격도 비싸요. 심지어 그만큼 귀하다는 증거이긴 한데, 가격적으로 보면 신형 스타벅스를 살까 아니면 어떻게든 이 커밋을 살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사실 살 수는 있죠. 그래도 저는 이 옛날부터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다, 이 열망이 아직까지 수그러들지 않아가지고 결국에는 구입기 영상에서도 봤지만 새벽에 출발해서 구입을 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제가 2세도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겸사겸사 아직까지는 만족을 합니다. 하지만 이 시계를 사기 위해서 저의 소중한 바로크다를 보냈다는 점, 너무 아쉽습니다. 현재 이 모델은 아직까지 오버리랑 폴리싱을 한 번도 안 받았기 때문에 조만간 제가 정식 서비스 센터까지 가는 브이로그도 한번 찍어볼 생각이고, 아직까지 자세히 리뷰는 안 했지만 많은 분들이 롤렉스 서브마리너는 많이 아시니까. 자, 이렇게까지 주력으로 착용하는 시계들이고, 나머지는 산마틴 유기마스, 일명 강물마스라고 불리죠. 리차드르그랑 오션페어 다이버, 그 다음은 로만손의 로레게, 그리고 신혼여행 가서 사온 몬데인의 스탑투고, 그냥 생각날 때마다 이것저것 착용하고 다닙니다. 자, 이제 저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거냐. 제가 이번에 시계 관련 컨텐츠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회사 이름은 그냥 제 아이디를 따서 더 스틸피쉬, 그냥 한글로 강철 물고기. 네이버에 치면 나옵니다. 제가 이 회사를 왜 만들었냐면, 일단 시계 유튜브를 좀 더 제대로 하고 싶어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한 끝에 회사를 그냥 세웠습니다. 사실 제가 그만둘까 하다가, 그래 이왕 하는 거 더 재밌게 해보자, 그렇게 해서 만든 거고, 두 번째로는 스마트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고른 아이템은 바로 하이엔드 시계 보호 필름. 이걸 고른 근본적인 제일 큰 이유는 그냥 단순해요. 정말 다양한 시계를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거. 사실 시계 보호 필름이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죠. 그냥 취향대로 붙이시면 되는데, 내가 만약에 시계를 나중에 다시 팔겠다 그러면 그냥 다 붙이는 거고, 아니면 저처럼 스크래치만 많이 나는 곳, 뭐 예를 들어서 케이스백 아니면 케이스 측면, 이런 데만 붙이고 다녀도 뭐 편안하게 착용이 가능하니까 나쁘지는 않아요. 아니면 내 시계로 귀속하겠다 그러면 뭐 안 붙여도 되죠. 그냥 뭐 자유입니다. 이거는 대구에 사시는 분이나 아니면 경북, 경남 이쪽에 계신 제 구독자분, 그냥 미리 예약하고 오시면 제가 해당 모델이 있는 모델 한해서는 버클은 그냥 공짜로 붙여 드릴게요. 그리고 커피도 드리고 또 시계 이야기도 하면서, 또 그러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생각하는 시계 아이템은 스트랩입니다. 시계 줄이죠. 제가 열심히 컨택 중인데 아마 조만간 들여오지 않을까 해요. 제가 시계 보관함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라서 그냥 제 스타일대로 그런 것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고, 저의 최종 목표는
그냥 한남동에 있는 브라이틀링 카페처럼 시계 카페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꿈이긴 해요. 거기에 제 스튜디오도 만들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재밌게 노는. 예전에 한번 진행이 되긴 했는데 무산이 되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는 단순한 취미 생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제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 이렇게 또 시작을 했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그럼 모두 안녕.